이번에는 이전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전 강의 때 어, 비동기 통신으로 콜백에 대한 걸 살펴보셨거든요. 근데 메시지 성공에 대해서만 살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송 실패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메시지 전송 성공이나 메시지 전송 실패의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당연히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에러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근데, 실제 이제, 그, 실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런 걸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는, 목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방법들도 이제 같이 또 뒤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이 페일리어 상황, 오류가 나는 상황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익셉션이 딱 던져지면서 요 메시지 전송 실패가 딱 떠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코드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될 건 이미 이제 구현을 하셨고, 우리가 에러 상황을 이제 시나리오로 에러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보거나 설정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토픽명을 다르게 하는 경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고 작업할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고요. 어? 제가 뭘 만들었죠? 자,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패키지를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 테스트 컨트롤러를 옮길 거예요. 컨트롤러를 옮길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줬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토픽을 이렇게 막 다르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 토픽명을 좀 다르게 하셔서 이렇게 서버를 내렸다 올릴게요. 자, 콘솔 상태, 잠깐만 제가 껐다 키겠습니다. 아이고. 네, 마이 토픽으로 실행을 시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요 메시지 우리 그 실행 중인 아까 실행했었던 이전 강의에서 실행하셨던 요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해볼 거예요. 어? 메시지 성공했어요. 게다가 뭐 반응도 없습니다. 어? 잘못된 건가? 네, 계속 실행할 때마다 F5 눌러서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 전송 성공이 뜰 거고 그 다음에 대신 토픽이 다르니까 여기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한 컨슈머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류도 발생도 안 되고, 이상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사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토픽이 없으면 우리 디폴트 설정은 그냥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제가 어느 강의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키퍼 쉘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키퍼 관리하는, 네, 내역들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저거 설명 드릴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카프카 내부에서 관리하는, 에, 컨슈머들이 이제 어디까지 읽었는지 커밋되는 그런 내역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127.0.0.1에 2181이에요, 주키퍼는. 자, 딱 들어가면
주키퍼 접속, 웰컴 주키퍼 이렇게 뜨죠. 주키퍼 접속한 거 보실 수 있고, ls 슬래시까지 딱 입력하시면 기본으로 이제 있는 것들이 쭉 뜨거든요. 우리는 ls 슬래시 브로커를 볼 거예요. 브로커를 딱 보시게 되면 토픽스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로커의 토픽까지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것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입력했었던 게 어, 우리 DDDD 이렇게 넣었는데 메시지 보냈을 때 토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토픽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나지 않았던 거죠. 어, 우리 이전에 컨슈머 옵셋 보실 때 이제 살펴보셨었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건. 아, 그래서 디폴트는 없는 토픽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져 버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면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원하는 데이터가 딱 토픽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 그냥 토픽이 만들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 설정을 해제하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탐색기를 실행하셔서 컨피그까지 가보실 거고 이 서버 프로퍼티스 파일을 뭐 메모장이나 에디터 어디에서 이제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프로퍼티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이제 처음에 카프카를 실행하실 때 서버.properties 파일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셨거든요. 이 샵이라는 게 여러분들 주석이에요, 주석문. 그러니까, 스크립트 파일에서 우리가 샵이라는 걸 보면은 이 설정 파일에서, 이 프로퍼티스 파일에서, 샵이 그 주석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기본으로 이 자동으로 토픽이 만들어지는 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점, 저 스펠링 틀리는지 잘 보고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토픽스, 그리고 이네이블 옵션을 false로 걸어주셔야 돼요. 자, auto.create.topics.enable은 false까지 걸어주셔야, 요게 false여야 자동으로 토픽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장했으니까 얘네들 다 다시 실행해야 되죠. 자, 콘솔 컨슈머도 지울 거고요. 컨트롤 C 두 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C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아까 네, 일괄 끝냈거니 하고 물어볼 때 이제 컨트롤 C 누르시면 되고 여기도 다시 실행할게요. 컨트롤 C. 네, 주키퍼 먼저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서버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콘솔 컨슈머 실행해 놓으시고 자, 이제 우리 여기 얘는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좀 더 넣어주고 그러고 보니까 또 새로 만들어진 거긴 하네요. 그래서 토픽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서버를 내렸다 올리시면 실행했을 때 얘가 이제 서버 오류가 뜨기를 바랬는데 샌드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에라 해가지고 쭉 나와서 이런 토픽이 없는 토픽 or 파티션 해가지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버까지 가지도 못, 그 샌드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익셉션이 지금 발생한 상태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그냥 그러니까 익셉션이 발생하지 못하고 그냥 서버까지 가서 보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발생되면 익셉션이 뜰 텐데 서버로 넘어가지 못하고 샌드 호출을 하려다가 이제 토픽 부분에서 이제 걸려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콘솔의 로그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콜백 오류를 발생시키실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중지할게요, 제가. 요거는 중지하고, 이거 토픽도, 자, 마이 토픽으로 그대로, 네, 있는 토픽 명시해 주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설정 파일에다가 정의를 좀 해볼 거예요. 컨피그에 가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듀서의 그 설정 파일에 보면은 부트스트랩 서버 컨피그,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것만 했거든요. 최소한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 브로커가 떠 있어요. 브로커가 실행 중이고 브로커에 우리가 토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토픽을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토픽이잖아요. 토픽이고 여기에 이제 파티션, 우리는 파티션 하나만 만들었어요. 파티션 하나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옵셋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듀서가 여기 프로듀서 입장에서 프로듀서가 얘한테 데이터 보내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보내고 되돌아와서 결과를 갖고 와서 여기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석세스냐 페일류어냐에 따라서 뭔가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듀서에서도 여러분들 설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설정에 대한 정보는요. 자, 우리가 아파치 이게 없어지죠. 설정에 대한 정보는, 잠시만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정에 대한 정보들, 최소한으로 지금 얘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브로커 서버가 뭔지에 대한 브로커 서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데이터를 쫙 만들어서 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또 여기서 보낼 때 보면은 최소한이 이제 키와 토픽을 보낼 때 키하고 밸류가 한 쌍으로 토픽이 보내지는데, 최소한 내가 보내는 메시지의 키와 밸류가 어떤 타입이야라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지 않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로듀서에서는 어, 에크 모드라는 걸 우리가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 에크 모드는, 아이고, 두라네요. 에크 모드는 뭐냐면, 프로듀서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보내졌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표현을 궁금하다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면, 메시지가 유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크모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카프카 브로커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보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 모드를 우리가 지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주실 수 있냐면 세 가지 에크 모드를 주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메시징 시스템에는 우리가 카프카는 일반적인 메시징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메시징 시스템은 뭐 카프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콜백을 받고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카프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에크 모드들이 다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에크 모드는 0번이 있고요. 1번이 있고 마이너스를 주실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크 모드를 0이라고 설정하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보내고 그냥 보내면 끝. 보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지 않고 잘 전송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돌아오겠다는 거고. 자, 일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확인할 게 많아요. 확인할 게 많고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메시지 잘 보냈어까지 확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음 그치만 이제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뭐가 떨어지냐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시스템이 좀 느려지겠죠? 느려진다, 느려져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토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픽이 있고,
토픽도 사실 그 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션이 여러 개 있고 실제로 이 파티션이 있는 이유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로커가 한 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해서 쓸 수 있게 작업을 할 거고 클러스터링은 최소한 브로커 3대 이상은 클러스터링 해주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파티션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겠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파티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얘가 브로커 1이에요. 브로커 1이고 브로커 2예요. 얘는 브로커 2고 얘는 브로커 3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 세대를 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브로커인 것처럼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대를 클러스터링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파티션이잖아요. 카프카도 여러분들 이게 카프카가 이제 대용량의 시스템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들, 리얼타임으로 발생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산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카프카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카프카는 여러분들 뭐를 관리하냐면 복제본을 관리해요. 복제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산 환경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뭐 DB 쪽으로 가면 몽고DB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스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나왔을 때 가장 핵심 프로그램은 하둡이었었죠. 하둡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카프카도 처음에는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사용되던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분산 환경에서 굉장히 그 리얼타임으로 많은 데이터가 발생되고,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일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그렇게 주고받아지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용성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버가 운영되다 얘가 한 대 죽어버렸어요. 얘가 한 대가 멈췄어요. 그럼 여기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유실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하나를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이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를 딱 데이터 저장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이 파티션을 복제를 해서 관리를 해요, 이렇게. 복제 개수는 내 맘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내가 복제를 뭐 몇 개를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설정 정보에 우리가 정의한 이런 어떤 개수만큼, 파티션들이 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처음에 데이터가 저장된 이 파티션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리더 파티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컨슈머나 프로듀서들하고 붙어서 통신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리더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리더 파티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내가 복제본을 뭐 2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리더 파티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제를 해서 복제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복제본으로 만들어지는 이 파티션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팔로워 파티션이라고 그래요. 팔로워 파티션이라고 말을 하고 막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가 리더 파티션이 존재하는 이 브로커가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더 파티션이 있는 브로커가 멈췄기 때문에 리더 파티션이 없잖아요. 리더 파티션이 없으면 컨슈머랑 프로듀서랑 통신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로우 파티션 중 하나가 리더 파티션이 되면서 이 리더 파티션으로 어 같이 연결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 요게 이제 리더 파티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왜 설명드리냐면 이제 약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복제본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살펴보실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클러스터링 하면서 이제 살펴보실 때 되면 그때 살펴보시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에크모드 설명드리느라고 지금 왔거든요. 자, 0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0은 그냥 보내고 끝이에요.
내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거 난 몰라. 그냥 보내고 끝. 그래서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고 브로커로부터 어떤 확인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메시지가 성공했든지 말든지 나는 보내면 끝. 그러니까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크겠죠? 하지만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없이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이제 전송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어, 1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한 건 뭐냐면, 1이라고 지정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야, 그래도 우리 최소한 프로듀서랑 컨슈머랑 붙어서 작업하는 건 리더 파티션이니까, 최소한 이 리더 파티션에 저장되는 것까지는 보자, 우리가. 그래서 에크 모드가 1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 어, 리더 파티션에 이 메시지가 저장된 것까지는 브로커가 확인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듀서는 이 리더 파티션에 데이터 저장되는 걸 기다리고 브로커가 야 리더 파티션에 저장이 됐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응답 되돌아 나올 수 있는 게 이 1번이라고 준 거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딱 저장을 해서 그래 성공적으로 저장이 됐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나갔죠. 프로듀서는 이제 콜백을 하러 갔죠. 근데 갑자기 리더 파티션이 저장돼 있는 이 브로커가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멈췄어요. 그럼 복제본 만들지도 못했는데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은 올이라는 어떤 옵션을 걸어놓게 되면 얘가 메시지가 보내지고 리더 파티션에 저장이 되고 이 리더 파티션에 저장이 된 이 리더 파티션이 저장이 된 데이터들이 각각의 파티션에 이렇게 복제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프로듀서로 되돌아가는 게 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느려지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굉장히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뭐 네트워크가 막 문제가 발생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0이라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려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GPS를 딱 켜고 맵에서 내가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걸 위도 경도가 발생이 되는 걸 내가 카프카 프로듀서로서 전송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유실이 돼도 상관없죠. 자, 지도를 그려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뭐 거리가 있고 길이 있고 뭐가 건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려놨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다 기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중간에 한두 개가 유실됐다고 하더라도 이 긴 길을 연결하는 어떤 위도 경도 데이터는 중간에 한두 개가 빠졌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프카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MSA라는 이 아키텍처를 쓰면서 통신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 MSA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모놀리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는 프로젝트를 개발했을 때는 하나를 전체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설명만 드리고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얘네들을 통신하고 작업을 할 때 이제 통신 패턴에서 우리가 이제 카프카를 많이 쓰거든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슈가 있을 때 카프카를 이제 주로 써서 비동기 통신을 하는데, 이때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크 모드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작업하실 수 있다. 자, 에크 모드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 이런 속성 같은 것들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카프카 처음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카프카를 처음 해본 상태에서 속성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찾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네, 무조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제조선 페이지 딱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DOCS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화면을 지금 만들어 주셨잖아요. 에크모드는 일단 이제 기본이 여러분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어떤 버전의 카프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속성이나 설정 값은 다를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API도 있고요.
컨피그레이션도 있거든요. 프로듀서 컨피그를 선택해 볼까요? 프로듀서에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컨피그들이 쭉 뜨는데 키 시리얼라이저 이거 우리 등록했죠? 밸류 시리얼라이저, 부트스트랩 서버도 우리 등록했고요. 그 외에 이제 버퍼 메모리라든가 컴프레스 타입이라든가 리트라이라든가 이거는 제시도 횟수 그다음에 쭉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배치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클라이언트 DNS 룩업 클라이언트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음, 여기 있죠?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라든가 네, 리퀘스트 타임아웃 MS 이거는 우리가 좀 써볼 거예요. 미디움이에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테스트 할 때는 또 쓸 거고요. 설정 파일에 등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보시면서 어, 가실 거예요. 여기서 설정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실 거거든요. 음, 쭉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쭉 보시고, 네, 여기 에크가 있습니다. 그쵸? 에크가 있고, 요 버전에서는 최신 버전에서 디폴트가 올이네요. 그쵸? 디폴트가 올이고, 어, 그죠? 그래서 0에 대한 거, 1에 대한 거, 5에 대한 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 보시면은, 에크가 0이냐, 1이냐, 5이냐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고요. 에크올은 에크모드 마이너스 1하고 똑같고, 기본은 이제 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은, 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정을 좀 해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보게 됐냐면 콜백을 설명드리다가 왔죠. 그래서 그 콜백에서 우리 콜백 프로듀서 여기서 메시지 전송 실패가 뜨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메시지 전송 실패를 하려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냐면 얘가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가 어디에? 브로커에 딱 붙어서 요청을 하고 이제 값을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저장된 거 확인해주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요청하고 되돌아올 시간을 아주 짧게 굉장히 짧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에크 모드가 0으로 세팅된 게 아니라 올로 세팅된 상태라면 짧게 설정했을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타임아웃 오류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타임아웃 리절 익셉션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카프카 프로듀서 컨피그에 가가지고 네, 프롭스 우리 설정 파일은 맵의 형태로 저장을 할 거고 프로듀서 컨피그에 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설정을 할 거는 에크 모드에 대한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서 컨피그가 갖고 있는 네, 에크 컨피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값을 세팅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올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 확인하고 넘어올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자, 이 상태에서는 뭐 어림도 없죠. 이 상태에서는 제가 실행을 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요청을 보내면
메시지 전송 성공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정할 게 더 있죠. 뭐, 프로듀서 컴피그에 우리 요청, 리퀘스트 타임아웃 ms 컴피그 요거를 설정을 우리가 짧게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ms 컴피그 해갖고 딱 보면은 얘는 밀리세컨드, ms가 밀리세컨드거든요.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다가 1,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갈 거고, 사실 우리가 로컬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서에다가 이제 지연시키는 코드를 그냥 임의로 그냥 넣어보려고 해요. 어, 샌드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제대로 테스트를 하시려면 비동기 통신에 대한 걸 제대로 이제 제어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카프카가 못 알아는 걸 이제 보시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립을 2000 정도 잠깐 멈추겠다는 거죠. 잠깐 멈추는 일시정지. 그래서 모모 액션에 가셔서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로 그냥 막아주시고 실행을 하고 바로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초 정도 스레드. 그러니까 스레드는 여러분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프로세스 안에서 도는 그냥 또 다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프로세스를 2초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2초 동안 슬립 재우겠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일시정지 상태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요거를 다시 이제 서버 내렸다 올려주시고 제가 요거 잠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해놓은 거죠. 네트워크에서 시간이 이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라는 의미로 슬립 2000을 지금 해놨고 밀리세컨드예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에서 네, 이렇게 처리해놨고 컴피그에서는 에크모드는 올로 해놓고 리퀘스트 타임 밀리언 세컨드 컴피그는 1로 해놨어요. 1000분의 1초라 그랬죠? 그래서 1000이라고 해야 1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이 성공이 됐어요. 이 분명히 지금 여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근데 메시지 성공이에요. 자, 메시지 성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보셨거든요? 음, 제가 중요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로, 지금, 임포턴스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본 거는 미디움이었고요. 리트라이. 이 리트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음, 일단 얘는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자, 0보다 큰 값을 설정하면 전송이 실패한 레코드를 다시 보내게 된대요. 어.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기본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인티저.max에 대한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시도를 하겠다는 뜻이죠. 계속 시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실패를 하게 되면 계속 시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돼도 계속 재시도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루프에 푸 설정해 놓고, 프로듀서 컴피그가 갖고 있는 리트라이
리트라이 컨피그를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재시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서버 내렸다 올리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게 메시지 전송 이제 실패가 됐어요. 그죠? 왜냐면 올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다 처리하고 되돌아오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죠? 그러면 왜냐면 ms config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를 만약에 0으로 하면 나는 필요 없고 그냥 보내고 확인 안 해. 보내고 그냥 바로 올 거야. 뭐 이런 개념이죠. 네, 실행을 해보면 메시지 성공이에요. 그만큼 이제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콜백을 구현하시면서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 각각 그 구현을 하셨을 때 콜백을 구현하셨을 때 각각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 같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콜백 확인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프로듀서의 어떤 그 프로듀서 컴피그 값 설정할 수 있는 컴피그들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